반갑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정길홍입니다. 제가 지금 시점으로요, 정리수납 전문가 쪽에 몸을 담고 있는 게 만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실내 건축, 인테리어 쪽을 같이 일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쭉 일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정리수납 전문가를 과정을 듣게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정리하는 거 재밌어서 좀 더 전문가스럽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내지는 우리 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배우고 싶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아마 이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쪽 계통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 맞지요? 아마도 세 번째 부분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5번의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속속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첫 강의는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가볍게 몸을 푸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리수납의 의미와 정리수납 전문가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 교육과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정리수납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되새겨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수납 전문가가 어떤 직업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이 정리수납 전문가의 전망은 어떠한지, 저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10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25번의 강의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정리수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네요. 사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있고요, 수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라는 말. 첫 번째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란 흐트러지거나 어수선한 것들을요, 한데 모으거나 또는 둘 자리에 두어서 무언가 질서 있게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란 일정한 순서나 어떤 체계를 가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사전에서는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배우고 계시는 과정의 이름이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정리라는 것을 쭉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다면 수납은 뭐가 다르지? 라고 하실 텐데, 수납의 의미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8글자입니다. 어떤 곳에 넣어두다. 정리와 수납이라는 의미를 조금 알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수납은 앞으로 우리 수도 없이 들으실 텐데요. 제가 수납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곳에 넣어두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건을 어떤 곳에 넣는다는 건데 그 어떤 곳이 대충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즉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거를 줄이는 것, 또 무언가 질서 있게 만드는 것, 한 곳에 모아두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넣는 것. 자, 이러한 정리수납 전문가, 바로 그것이란 얘기죠. 정리수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셨고요. 그렇다면 정리수납 전문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좀 전에 의미했던 이와 같은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표현하는 전문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정리 및 수납이 필요한 고객과 또는 그 고객들의 어떤 공간, 물건,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의 효율적인 정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삶을 영위할 때 시간적, 공간적 또는 물질적으로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좀 도와드리는 거, 이러한 분들을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통이요, 정리 전문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 전문가와 정리 수납 전문가는 어떻게 다를까? 제가 의미하는 거는요, 정리 수납 전문가는 말 그대로 물건들을 수납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통틀어서 정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야가 굉장히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건과 공간에 대한 정리를 의미를 하는 거지만 시간에 대한 정리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명시할 때 정리와 수납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업무 수행에 대한 어떤 형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컨설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컨설팅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정리수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장소에서요, 정리, 수납을 직접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티칭이 있습니다. 정리 티칭. 이 티칭은 제가 여러분께 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 강의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고객이 원한다라고 하면 사무 공간 또는 집으로 방문을 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강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정리 티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리 코칭이 있습니다. 코칭은 말 그대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정리해서 정리 코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버리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 고객한테 고객님 왜 못 버리십니까? 안 쓰는 건데 왜 못 버리시죠? 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비워내야 되겠구나,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모하게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돕는 정리 코칭이 있겠습니다. 정리에는 컨설팅, 티칭, 코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이런 학습 과정을 다 배우신 다음에 가능하다라면 이 분야들을 다 섭렵해서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많은 채널들의 정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익하고 좋으시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정리수납 서비스를 이행하라 하실 때 꼭 지키셔야 될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물건을 누가 사용하실 것인지 사용자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사용자. 또 세 번째는요, 동선을 고려하셔야 돼요. 물건을 쓰고 넣는데 동선이 길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동선을 짧게 하는 거, 동선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사용의 빈도를 고려하는 겁니다. 지금 계절에 혹시 입는 옷이라고 하면 지금 꺼내고 넣기 편하게. 그렇지 아니하고 계절이 지난 계절의 옷이라고 하면요, 굳이 내가 주되게 쓰는 이 공간에 없어도 무관하겠네요. 그래서 빈도에 대한 것도 고려하게 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절도 고려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정리수납 서비스를 할 땐 이 5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서비스를 다 습득을 해서, 방법을 습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요,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전망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기존 업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확대해서 바라보는 시장 전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사 업체, 인테리어 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 업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사 업체에서 이사 후 정리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객들이 A라는 집에 살다가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기존에 했던 정리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냥 물건을 넣어주고만 가면 이사 서비스가 끝나는 거였죠. 물론 정리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이거를 그냥 넣어주고 가는 정도에서 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만족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려해서 옷 정리, 주방 정리, 뭐 거실 정리, 서재 정리,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있죠? 네. 용도, 사용자, 동선, 뭐 사용 빈도, 계절,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이사 후에 들어가고 나면 집을 재정리해주는 이런 이사 후 정리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즉 이사 업체에서 원래 이사에 대한 어떤 수입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 후 정리 서비스라는 컨텐츠를 하나 더 늘림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사 업체에서 하는 서비스 확대입니다.
가사업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시기에는요, 가사 도우미 서비스 또는 가정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업체에서 추가로 하게 되는 게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리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수업을 듣게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을 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오히려 청소하고 이런 것도 좀 더 손도 덜 가네. 수고로움이 덜 하네. 어떤 물건이든지 잘 찾을 수 있겠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네. 이런 걸 느끼고 계시죠? 그러니 가사 업체에서 고객들이 가사 업체에다가 이런 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역으로 요청들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사 서비스 업체에서도 정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 업체요. 저도 인테리어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업체에서요, 독보적인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우리 매장에서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물건을 빼서 다시 물건이 들어갔을 때 정리까지 완벽하게 풀 패키지로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실제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원하시겠죠. 네 번째, 보험회사 또는 가구회사 또는 가전회사 이런 회사들에서요. VVIP들한테 이런 고객분들한테 판촉용으로 이런 정리 서비스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한 대에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를 구입을 하시면 우리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냉장고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존 업체들이 서비스 확대하는 확대하는 어떤 입장에 있어서 보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설 자리가 점점 확대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업체들, 신생하는 정리 업체들에서 바라보는 시장 전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품의 어떤 정리 수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그것들에 당연히 물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가구를 재배치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방의 용도가 지금 현재는 우리 어머니가 쓰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우리 작은 아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이 방을 작은 아들 방으로 새롭게 가구 배치도 해주시고요. 정리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단순하게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퀄리티가 높고 좀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의 컨텐츠도 하나 더 얹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가구 배치를 할 때 그냥 가구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좀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게 풍수 인테리어에 맞추어서 하는 가구 배치를 원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서비스도 가능을 합니다. 또 내지는 서비스를 좀 퀄리티를 나누어서요. 고객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리의 레벨 정도가 숫자로 친다라고 하면 20만큼이라고 치면 어떤 특정 고객은 나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높여서 수납의 도구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시간을 더 많이 들여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용자한테 정말 100% 맞춤형으로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 애프터 서비스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요.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겠죠.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는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산출될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로 타 분야의 어떤 업체들과 업무 제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한테 예전에 그 의뢰가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건설 회사에서 우리 보통 입주를 하게 되시죠. 그럼 입주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입주 어떤 선물로 회사에서 요즘은 거의 다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오븐기라던가 아니면은 입주 청소를 해준다라던가 이런 거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홍보를 하신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건설 회사에서요 이런 제의를 받았었어요. 우리 이번에 입주할 때 몇 년도에 입주를 할 건데 그때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입주할 때 이사한 후에 정리하는 거 그거를 한번 의뢰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상담을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타 업체들과 업무 제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정리수납 전문가가 파생될 수 있는 게 직업군이 좀 더 세분화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창고 정리 전문가. 창고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 자, 이런 전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창고도 정리해 봤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서고. 책이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도서관의 서고. 책이 있는 창고와 같은 공간이죠. 그와 같은 곳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병원 정리 전문가. 이 병원 정리 전문가는요, 물론 지금 제가 나열을 하는 이 정리 전문가에 대한 타이틀을 제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법한 또는 발생하고 있는 직업군을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분들이 병원만 타겟으로 정리하는 전문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고 학습을 들으러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 전문가 했더니 우리는 그저 주거 공간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공간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구나, 확대할 수 있구나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본 과정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리 전문가 분야가 앞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주거 공간에 대한 거를 먼저 하실 줄 아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요, 창고 정리, 서고 정리, 병원 정리, 그 다음 사무 공간, 주거 공간, 매장 정리 다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여성으로서 이 직업을 갖기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표에서 보시면은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표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거. 이 올라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어떤 참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러 사회에 나오는 거. 이 사회에 나오는 거에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어떤 관계가 있냐? 여성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지금 약간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걸 뜻하는 건데요. 여성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안일, 순수하게 집안일을 하는 행위의 시간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그 일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세분화된 전문가분들이 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예를 들면 베이비시터 분들 계시고요. 또는 어린이집에 본인의 서비스도 있겠고요. 또 예전에는 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굉장히 많죠. 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찬, 전문적으로 반찬을 만든 데를 이용을 하신다던가 많이 있으시죠. 자, 그처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집안 순수하게 집안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사 서비스에 대한 비중,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똑같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이 정리수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리엔테이션의 전체 과정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수납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쭉 훑어봤는데, 그럼 배우는 거 우리 다 빨리빨리 배우고 싶은데 어떤 거 배우게 될까 봤더니요. 1강에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2강, 3강, 4강까지는 전체 정리수납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공식 같은 원칙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3강을 통해 다 배우신 다음에 이 원칙을 25강 끝나는 그 순간까지 쭉 반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문서와 상관없이 어느 강을 들으시더라도 혹시 내가 원칙을 다시 듣고 싶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무언가 매칭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었더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2, 3, 4강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강부터는요, 이제 영역별로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 5, 6, 7, 8, 9 총 5강은요, 옷장 정리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옷장 정리 5강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고 배울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때도요, 거는 거, 접는 거, 또 침구, 수납하는 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강씩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10강서부터요. 화장대 정리, 잡동사니 정리, 서재 정리 쭉 나와 있고요. 13강, 14강에는 어린이 방 정리가 2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혹시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이라고 하시면은요, 이 어린이에 대한 정리 들어보시고, 이때는 반드시 14강부터 듣지 마시고요, 13강 들으신 다음에 14강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보니까 창고, 신발장, 욕실, 세탁실, 정말 집에서 하나도 빠질 법한 곳이 없죠.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꼭꼭 들어보시고요. 19강에서부터 23강까지는 주방의 공간입니다. 보통 우리 주방 그러면 노동의 공간이죠. 이 노동의 공간을 설계를 잘 하셔야만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동선도 짧게 하고요,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19강에서부터 23강은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4강, 25강이 남았네요. 24강, 25강은요.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응대하면 좋은지, 응대 화법, 실제 예시문이 나올 겁니다. 그 예시문을 보시고 본인 걸로 스타일을 조금 바꾸셔서 내가 말하기 좀 편하게, 스피치하기 좀 편하시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번째 강의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 프로세스를 쭉 들어보실 거예요. 아, 요 타이밍에 이거 하라고, 아, 이 타이밍에는 이걸 준비하라고, 아, 이 타이밍에 이거 하라고, 이런 과정들을 마지막 25번째 강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요, 전체 과정을 쭉 훑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수납 서비스란 무엇이라 그랬죠? 네, 고객에게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으로 무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정리수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게 정리수납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꼭 반영하실 것, 사용자, 용도, 동선, 빈도, 계절 반드시 반영해서 서비스를 하셔야만이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정리수납 서비스라는 거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사 서비스에 대한 의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수납 서비스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강은요, 아주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 때부터는 정리의 원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